수백만 원짜리 드론 한 대가 수백억 원짜리 전차를 불태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레오파르트 전차가 수십만 원짜리 소형 드론에 맞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공격하는 드론의 가격은 수백만 원, 그것을 막는 패트리온 미사일의 가격은 수십억 원, 100배 비싼 무기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탱크와 전투기만으로 이길 수 없다고. 드론 없이는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이 전장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봐야 합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세계는 러시아의 압도적인 탱크 군단이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를 장악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세계 2위 군사 강국의 전차 부대가 소국 하나를 밀어붙이면 끝난다고. 그런데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손에 든 것은 최신 전차도 첨단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민간용 드론에 수류탄을 달아서 러시아 전차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드론이 수백억 원짜리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전쟁의 문법이 바뀌었다고. 이전까지 전쟁은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강한 무기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드론이 등장하면서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작고 싸고 많은 것이 크고 비싸고 강한 것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드론 전술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피로 배운 교훈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고. 그렇게 배운 전술은 DNA가 된다고. 북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북한의 소형 자폭 드론이 100% 명중률로 가상의 적 진지를 폭파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전차에는 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장갑을 덧댔습니다. 360도 드론 방어 체계도 장착했다고 주장합니다. 탱크와 장갑차 전력에서 한국에 크게 뒤처지는 북한 입장에서 드론은 완벽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적은 돈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 북한이 이것만큼 집착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러시아, 이란, 북한. 이 세 나라의 드론 기술이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개발한 자폭 드론 샤헤드. 수천만 원짜리 이 드론을 막기 위해 수십억 원짜리 대공 미사일을 쏴야 합니다. 이 드론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의 공중 무인 분야 기술 수준은 세계 8위입니다. 결코 낮은 순위가 아닙니다. 대전에 있는 한 방산 드론 업체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기체 자체를 기울여 조준하는 틸팅 방식으로 중량과 크기를 혁신적으로 줄인 공격 드론, 최고 시속 250km로 표적을 추격하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 요격 드론, 한 대가 격추되어도 나머지가 대형을 재구성해 임무를 이어가는 군집 제어 드론. 이 기술들이 이미 한국 중소기업 연구소에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적 드론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레이더, 30mm 기관포, 레이저, 전파 방해 장치가 단계별로 소탕하는 복합 방어 시스템. 이 시스템이 지난해 우리 군 주요 시설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백만 원짜리 드론으로 수십억 원짜리 무기를 막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원리와 같은 방식의 자율 요격 드론을 한국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기술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 스타트업과 군이 협력해서 빠른 속도로 드론 전력을 키웠습니다. 연간 수백만 대를 생산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까다로운 입찰 조건, 저가 경쟁, 불확실한 수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아무리 좋은 드론을 만들어도 군에서 사주지 않으면 재고로 쌓입니다. 팔리지 않는 재고는 회사를 무너뜨립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기술도 사라집니다. 드론의 핵심 부품 시장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산화를 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입찰에서 탈락합니다. 탈락하면 매출이 없습니다. 매출이 없으면 개발을 멈춥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이 한국의 드론 생태계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지금 선도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중에는 따라잡기 힘들다고. 그런데 지금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혁신 기업으로 선정된 중소 드론 업체들이 전투 실험에 참여하고 개발 비용을 지원받기 시작했습니다. 군은 올해부터 육군 신병 훈련에 드론 교육을 추가했습니다. 예비군 훈련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총을 다루듯 드론을 다루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이 목표입니다. 강원도 원주 훈련장에서는 이미 달라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수색 드론으로 건물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1인칭 시점 드론으로 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작전 속도와 생존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드론을 쓰기 전에는 건물 안에 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모름이 전우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제는 알고 들어갑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자율 요격 드론 스팅의 가격은 $2,000입니다. 그것이 막아내는 패트리언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200만. 무려 1000배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00배 비싼 미사일로 드론을 막는 나라가 있고 $2,000짜리 드론으로 드론을 막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전쟁을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개발한 복합 방어 시스템은 레이더, 기관포, 레이저, 전파방해 장치를 단계별로 운영합니다. 비싼 미사일을 아끼면서도 드론을 잡아냅니다. 이 시스템이 이미 실전 배치됐습니다. 제조업 능력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은 연간 수백만 대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한국의 제조업 능력은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소구장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살 것인지, 언제 살 것인지, 그 수요만 확실해지면 한국은 움직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드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통신이 모두 연결됩니다. 군사용 드론 기술이 민간 산업으로 확장됩니다. 물류, 농업, 의료, 건설. 드론이 들어가지 않는 산업이 없게 됩니다. K방산이 세계를 놀라게 한 것처럼 K드론이 세계를 놀라게 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었고, 배터리를 만들었고, 전투기를 만들었고, 잠수함을 만든 나라. 그 나라가 이제 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수류탄 하나 들고 싸웠던 나라가 이제는 수류탄 대신 드론을 띄웁니다. 그 드론 위에 인공지능을 얹습니다. 그 시스템이 전 세계 전쟁의 방식을 바꿉니다.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지금 선도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면 늦는다고. 다행히 우리는 아직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제대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맨손으로 일으킨 이 나라. 이제는 드론으로 하늘을 채우고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상 찐 한국이었습니다.